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는 6단원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7단원의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7.1 부분만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7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6단원까지는 조금 채권에 대한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 이 7단원에서는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한테는 뭐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채권보다 혹은 이자율보다 주식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FOMC가 있는 날이면 진짜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채권 그리고 이자율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단원에서는 우선 7.1 부분에서 주식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커먼스탁, 보통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주 아니면 우선주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주주들은 보통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스탁홀더, 주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는 총 자신이 투자한 비율만큼의 right,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회사들, 기업들에서 주주총회 장면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주주총회가 열리면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이 이제 그 주주총회에 가서 어떤 안건에, 이사회가 올린 안건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가진 스탁홀더라고 하면 만약에 회사가 잘 안 되어서 회사를 접기로 하겠다. 그러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현금화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밀린 임금 다 주고 물건 만드는데 사왔던 재료값 다 그 공급자들한테 다 주고 이제 뭐 세금도 다 밀린 거 다 되고 그러고 남았으면 이제 그렇게 남은 것을 residual claimant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한 것에 대해서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내가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권리를 주주는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보통 1년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1년에 두 번,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쿼털리로, 그러니까 그 3개월마다 디비던드라고 하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난 이익의 일정 부분, 혹은 이익이 안 났어도 디비던드가 나갈 수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단기 순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감사하다고, 디비던드, 배당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주식이라는 것,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식의 어떤 가격, 지금 뭐 삼성전자의 한 주당 주가가 뭐 5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5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너무 지겹게 말씀드렸죠. 모든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은 어떻게 계산된 거다?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해서 합해 놓은 것의 합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게 파이낸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와 같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주식도 향후에 나오게 될 그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과 맨 마지막에 그 주식을 얼마를 받고 팔 수 있을지를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을 해서 합쳐 놓으면 그 주식의 가격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식의 가격이 계산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주식이 그냥 한 원 피리어드, 그러니까 한 어떤 이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뭐가 됐든 한 피리어드만 딱 존재하고 없어지는 주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P0로 결정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식은 매년마다 0.16달러만큼의 배당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현재 50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D1이 0.16이 되는 거고 P1은 지금 1년 후에는 60달러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50달러로 팔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D1과 P1을 고려한 지금 적정 가격은 얼마냐를 이렇게 한기가 1피리어드니까 D1하고 P1을 각각 할인을 해서 P0, 그러니까 이론상 적정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할인을 할 때 쓴 것은 K0, 아니 K2를 했는데 K2가 뭐냐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 를 할인율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D1에다가 이렇게 0.16 그리고 P1에다가 60달러를 넣고 K2로 12%를 쓰라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서 이론 가격을 계산해보면 53.71이 이론상으로 적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 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계산해본 이론 가격보다 싸죠. 그러니까 이론 가격보다 싸니까 지금 주식이 싸니까 항상 모든 주식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 이론상 적정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나는 사야 되고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원 피리어드를 살펴본 것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총 N년만큼 지속되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배당이 D1, D2, DN까지 그러니까 1년 후 배당, 2년 후 배당, N년 후 배당까지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주식이 얼마일지 아는 PN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단원 6.2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PN이 너무 길면 이건 어차피 할인을 해봐야 할인해서 지금 해오면 너무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P0의 이 PN이 PN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PN을 할인해 온 이 텀이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달러인데 이거를 12%로 75번을 지금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엄청 작아지는 것처럼 결국은 얘는 생략을 무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일반화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즉 미래에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죠? 디비던드죠. 이 디비던드를 계속 할인해 온 것을 통해서 이론상 적절한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거는 이론상 가격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팔리고 있는 가격은 또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를 비교해보고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공매도를 혹시 모르셔도 괜찮아요.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칠지 뭐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되고 있어서 그 7.1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너럴라이즈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모델에서는 주식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들 중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을 매년 지급하다가 그 해에 오히려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배당을 일시적으로 그 해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회사가 창립한 지 초기야, 뭐 스타트업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직원 뽑고 회사 투자하고 막 R&D 하고 공장 세우고 막 빚내가지고 지금 회사 투자하고 셋업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주주들한테 지금 디비던드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창립 초기의 기업들은 디비던드를 주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너럴라이즈드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모델을 쓸 수가 없겠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배당이 없는 기업들의 주식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는지는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제너럴라이즈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모델을 약간 간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한 모델이 이렇게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는 것이고, 요곳에서 요게 고든 그로스 모델로 간소화, 심플리파이를 하면서 한 가정이 뭐냐면 디비던드의 그로스가 컨스턴트하다. 즉 매년마다 일정한 퍼센트씩 디비던드가 성장한다. 왜?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매년마다 성장을 할 테니까 당기순이익도 매년마다 성장을 할 테고 그에 따라서 디비던드도 일정하게 성장을 하겠지라는 어떤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든 그로스 모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와 같은 고든 그로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P0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떤 이론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식을 우리 교과서 그 풋노트에 이제 요게 어떻게 요게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식을 정리를 하면 요런 식으로 P0가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2라는 거는 아까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요구되는 수익률과 같은 거고, G가 이제 새로 나왔죠. 그래서 G라는 게 뭐냐면 매 년마다 이 회사의 디비던드가 G%만큼씩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분들이라서 뭐 딱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 분모를 보면 K2-G라는 건데, 만약에 G가 더 크면 분모가 마이너스 되니까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든 그로스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G보다 K2가 크다라고 가정을 깔고서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D1 나누기 K2-G를 통해서 P0 이론 적정 가격을 계산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D0였던 것이 이제 내년 거면 이제 D1이 되는데, 이 D1이라는 거는 사실상 D0의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든 분자는 서로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배당이라는 것을 미래 소득 오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다 땡기고 지금 이론 적정 가격을 계산해보는 모델을 간소화한 것이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7.1에서 지금 짧게 보긴 했지만, 주식도 결국은 파이낸스의 가장 기본 원칙인 그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할인해서 합해 놓은 것이 그 금융 상품의 어떤 적정 가격, 이론 가격이구나 라는 것에 의해서 이 주식의 가격도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 지금 시간이 초과가 돼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보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